비디오 게임이었다 그러면 최종 보스가 풍차였겠는데. 아쉽게도 풍차가 그 앞쪽에 나와요. 주인공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관계는 있지만 네. 최종 보스는 아니고 한 2대 이상 초반 쪼래.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to fight the unbeatable foe.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예요. 빠밤. 극중극. 극중극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아, 덕후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죠. 아,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98년인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SBS에서 수입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라데카라는 제목으로 수입된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언제가 그 나데시코인데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모여가지고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텔레비전 안에서 어떤 극이 또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맞죠. 그걸 매너브라면 씨도 극중극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매너브라만차,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인데 이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가 사실은 매너브라만차의 주인공이에요. 본인 작가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재판을 받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 제목은 홈즈인데 네. 주인공은 코난 도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본인이 종교 관련돼서 종교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 안에 어떤 잠깐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 안으로 들어가요. 감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결백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 방법의 하나로 극중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가 극중극을 만들어서 내가 돈키호테를 시연을 해보고 너희들이 도와서 이 극을 만들어서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소설로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나중에 편집죠? 찾아보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밌게 자기 작가가 직접 그 주인공이 되고 네. 주인공이 다시 그 안에서 극중극 안에서 돈키호테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자기는 그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돈키호테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극중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설식으로 얘기한다면 액자 구성이라고. 아 맞죠. 네. 예. 극중극에 보통 극중극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은 극중극이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 뭐였죠? 팽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인셉션. 인셉션. 인셉션도 약간 그런 거 틀을 가져와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꿈속의 꿈. 그 어디까지가 꿈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게 어차피 환상을 좀 보여주는 거지만은 그 환상 속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의 극중극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예. 빠밤. 왜 따라서 라디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산초의 사랑이에요. 산초. 네. 산초라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음식에 뿌려 먹는 거 산초. 아, 그쵸. 근데 우리가 돈키호테는 항상 산초를 데리고 다녀요. 마을의 판사였나 그랬죠. 판사였나요? 저는 판사였나? 사실 돈키호테 원작을 이렇게 제대로 읽진 않았어. 판사였나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귀가 열어가지고 돈키호테가 막 뭐라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면서 집사 역할을 하는. 네. 사실 여기 뮤지컬 돈키호테에서 뮤지컬 매너브라마에서 나오는 산초는 정말 뭐랄까 순정파 그러면서 돈키호테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인인 남자의 돈키호테를 뭐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해요. 코드가 묘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브로맨스. 네. 브로맨스의 격정적인 브로맨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초가 부르는 넘버 중에 좋으니까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돈키호테가 만난 알돈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알돈자가 산초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돈키호테 주인을 따라다니냐?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는데 I like it. I really 그러면서 이 친구 산초가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좋으니까 첫 번째 대사 그 가사가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러고 손톱을 하나씩 뽑아도 난 좋아. 그쵸. 이게 뭐 저기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뮤지컬 매너브라만차가 네. 조금 강렬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강렬한 부분에서 너무 강렬해서 우리나라에서 초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그 뭐 19세 이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체 관람가로 했다가 성폭행을 하는 씬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유독 네. 맨 오브 라마차에서 그 성폭행하는 씬은 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의 수위 문제가 아니라 노출 수위 문제 아니에요. 표현력. 표현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연출력이라든지 네. 감정이입하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이 여기서 강간당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소름 끼치죠. 네, 소름 끼쳤죠. 그 정도로 너무 강렬해서 그걸 그때 고등학교 때 좀 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때 고등학교죠. 왜냐면 전체 관람가였으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로 좀 있다가 8세 관람가였나 하여튼 그게 좀 올라갔어요. 관람가가. 전체 관람가랑 8세 관람가가 무슨 아, 차이가 있지? 너무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돈키호테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화 같잖아요. 동화 얘기 같은 느낌, 명작 소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유치원생 아이들 데려왔었는데 걔네들 보고 엄마들이 기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수위를 관람가를 높이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후반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바꿨어요. 수위를 좀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현재 보는 거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낮은. 그 상업성을 위해 가지고 오리지널 러트를 좀 많이 포기를 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문화 할인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아직 인식이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요. 관람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조금 저변이 생겨가지고 네. 뭐 많이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성인용으로 오리지널 된 거를 성인들만 대상으로 보는 그럴 날도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겠죠. 티켓을 팔아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성인용으로 해서 1000만 넘기 힘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혹시 뮤지컬 렌트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요. 렌트가 그 미국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렌트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그렇게 돈을 못 내고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일렉기타를 치지도 못하는 막 그런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동성애부터 섹스, 마약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의 여장 남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역할이 이름이 엔젤이에요. 남자인데 여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고 남자를 좋아해요 또. 그러니까 사실상 여장 남자를 하는 게이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연을 했을 때 우리나라 배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로 했어요. 여장 남자인데 여자로 했어요. 여자가 뽑혀가지고 공연을 한 거죠. 한 2005년이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더 옛날이죠. 90년대? 네, 90년대 2000년 초반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렌트는. 그때는 그럴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식당 하시면서 유명한 네, 홍석천 씨. 홍석천 씨 같은 경우도 커밍아웃 했다가 아마 방송에 계속. 그렇죠. 그것도 진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라이센스가 그런 게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들어왔다 그래도 그때 많이 쉽진 않았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맨 오브 라마차는 그렇게 요즘 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수위가 조절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산초의 사람 얘기로. 다시 산초의 사람 얘기를 하면 저는 산초를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 게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손톱을 뽑아도 자기 살점을 띄어내도 난 그냥 주인님이 좋아. 왜? 이유를 묻지 말아요. 이유가 뭔지 묻지 마세요. 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종교적 사랑에 가깝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산초의 사랑을 보면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이뻐서 좋아.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좋아. 저 사람 성격이 좋아. 난 보이시한 느낌이 좋아.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뭘까라고 오랫동안 생각해보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그런 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그냥 좋은데 좋다 보니까는 장점이 보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는 좀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그래도 손톱을 뽑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텐데. 그렇죠. 네. 손톱을 뽑아도 네. 좋다라고 하는 이 산초의 사랑,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저한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아무리 숭고하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손톱을 뽑으려면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뭐 이혼 소송 들어가고.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어요. 빠밤. 자, 마지막 키워드 임파서블이에요.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임파서블. 임신은 가능하다. 그렇죠. 애 태명을 파서블이라고 지었거든요. 임파서블. 네, 원래 제가 애 태명을 마누엘이라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저기네요. 네.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네, 임마누엘을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으면 놀림 당할 거라 나중에. 실제 이름도 그렇게 지어볼까 했거든요. 그게 뭐였지?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신이라는 그 뜻이었나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이라고 안 불리고 임마 그럴까봐. 네,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이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원래 혹시 어렸을 때 아기와 나라는 맞지 아세요? 네, 아기와 나를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아기와 나에 보면은 아기와 나에 나오는 첫 번째 애가 진이에요. 네. 진. 네. 그리고 둘째가 신이에요. 네. 맞을 거예요. 첫째도 헷갈리는 거. 첫째가 진이, 둘째가 신이. 그래가지고 나도 임진 너무 좋잖아요. 임진. 왜랑? 임신. 신이 참.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거는요, 사실 맨 오브 라운드의 거의 메인 타이틀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가사로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그런 내가 꿈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결국엔 가리 저 별을 향하여 이렇게 해요. 이거 민중가요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멜로디도 약간 그래요. 그렇지만 왜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이룰 수 없는 꿈인데 끝까지 간다라는 돈키호테의 그 어떤 가치관과 이상향 그게 저한테도 사실 저는 뮤지컬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뮤지컬을 하겠다 이걸 보고 맨 오브 라운드를 보고 난 뮤지컬을 할래, 뮤지컬 배우가 될래 라고 했다가 집안이 뒤집어졌겠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죠. 엄마한테는 토닥였지만 그래도 하지마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건축과를 갔다가 재미없어서 컴퓨터 쪽 내가 제일 잘하니까 컴퓨터 쪽으로 하다가 마케팅 쪽으로 쭉 오다가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30 초반에 뮤지컬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그래서 제2의 사춘기를 맞았네. 그때 뮤지컬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뮤지컬 연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노래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뮤지컬 쪽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재미를 못 찾으셨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었겠네요. 고등학교 때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가사나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잠깐만 그래 그 노래를 다시 되새겼을 때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돈키호테처럼 나아가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들으면 되게 아름다운 가사? 네.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가사 옛날 가사가 또 달라요. 네. 지금은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근데 옛날에 꿈 이룰 수 없는 꿈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슬픔 견딜 수 없는 슬픔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라이센스 들어오기 전에 번역을 했는데 라인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저는 둘 다 되게 좋아요. 저기 카메라 보고 있는 강씨 이룰 수 없는 꿈이 뭐예요? 네? 을파쇼님의 꿈이 정치인이라고 그러셨죠? 아니죠. 아니에요? 사회를 밝게 만드는 사회운동가라고 봐야죠.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자 가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Impossible Dream이라는 걸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뮤지컬 전혀 모르는 분들일지라도 이 Impossible Dream, 이룰 수 없는 꿈의 넘버를 꼭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꿈이라도 꿈을 향해 한번 달려나가 본다면 그 과정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엔딩 롤이나 스텝 인사를 받기 위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간이 재밌고 과정이 재밌는 거죠. 결과만 보고 싶으면 스포츠 뉴스에 그 스코어만 딱 보면 끝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꿈, 이룰 수 없는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 속에서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 나간다는 말 되게 소중한 말씀처럼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많이 꾸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루게 되어서 허탈해질지라도 또 그 다음에 다음 꿈을 꾸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던 간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간태 컬처 태국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제일 좋은 거 빼먹었네.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